이렇게 골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집주인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철근을 타고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자를 투입을 시켜서 다 자르게 시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 안에 배관이나 땅 밑에 마당 안에 배관 이런 것들은 한번 시공하고 묻어비면 끝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찍어 놓고, 그리고 시공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재나 외장재가 붙어버리면 사실은 그 뒤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딱 시기에 시간을 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경산에 지하까지 합치면 총 4층 정도 되는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기초 터파기 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골조가 완료되고 내외장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분이 조금 체크를 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매립 때는 전기설비 배관들을 잘 챙겨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또 이제 골조가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희는 반지하 형태로 한쪽 면에서 보면 지상이고 한쪽 면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그런 구조의 지하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한 면은 땅이 안 묻히고 3면이 땅에 묻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방수 처리를 잘 해야 그 벽면에서 물이 안 빼어놓는데, 저희가 골조 공사를 하면서도 비도 오고 또 태풍도 분 적이 있어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테스트한 결과로는 벽면으로 물이 스며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공간에 내부 마감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옥상 공간 부분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3면이 옥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옥상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누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골조를 완료를 다 하고 말씀드린 대로 비가 조금 꽤 왔었는데, 비가 온 상태에서 1층 천정에서 보면 옥상에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저희 골조팀이나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미장 작업자를 올려보내서 면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크랙이나 이런 게 잘 없었어 가지고 지금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조금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사지붕에 골조가 되어 있고 골조된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층에 천정에서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번 현장은 지붕에 지금 방수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층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 쪽에 계구부 쪽으로는 물이 들어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상당히 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좀 보시면 면이 미장인 것처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크랙이 가 있거나 이러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층으로 비가 하나도 안 새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니 당연히 골조를 했으면 비가 안 새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골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붕이나 있는데도 또 방수를 다 합니다. 지붕에 방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장재를 붙일 때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방수 시트나 이런 거를 또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콘크리트 구체에서부터 완벽하게 물을 잡아줬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골조 공사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골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집주인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 비계로 맸는데 요즘에는 시스템 비계로 많이 매기 때문에 올라가도 크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주말이나 작업자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고, 또 꼭 비가 온 다음 날에 한번 가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비가 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것도 그 부분이 또 당연히 새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창 주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골조를 잘 친다 해도 벽 안에는 철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배관도 들어가 있고 전기나 통신 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밀실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 잘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로 분리가 일어난다든지 뭐 구멍이 뚫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분이 조금 유심히 보셨다가 시공자가 어떻게 그걸 체크하는지 두고 보시고, 그게 좀 체크가 안 된다 싶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제로 분리가 심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바늘 구멍 하나하나까지 다 막아달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층간 조인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방수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누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층간 조인트 부분이 나중에는 외장이 터졌을 때 그 틈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층간 조인트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이렇게 못은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푸집을 짤 때 거푸집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한 20cm 간격이 됩니다.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인데 이런 게 꼭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철근이 좀 굵은 것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거푸집을 잡을 때 이런 재료로 잡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은 두꺼운 철근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철근이 사실은 앙카 박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유심히 보면 이 철근을 타고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자를 투입을 시켜서 다 자르게 시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외장을 할 때 다 떼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뭐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싹 다 뭐 방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처리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누수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비가 맞췄을 때 보면 내부에서 그 철근을 타고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젖는 경우처럼이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외장재를 했을 때 크게 염려되진 않은데, 그렇지만 그래 좀 찝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 잘라냅니다. 그 철근 부분을 다 떼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좀 찝찝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좀 과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보다 더 과하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게 적당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합니다. 작업자를 데리고 한번 돌면서 이런 부분을 다 해라고 체크를 합니다.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락카를 한 통 들고 가서 다시 체크를 합니다, 락카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작업자가 한 번 더 그 락카 칠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면 처리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창 주변에 누수가 많이 되니까 창 주변에 방수하는 거, 그러면 창틀이 끼어졌을 때 뭐 실리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창 주변에 있는 데는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 주변이나 있는 데나 외장이나 있는 데 손을 한번 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장재가 완벽하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장에서 찍어내서 자동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자율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서 잘 처리를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조가 끝났을 때 뭐 집이 다 됐다 이렇게 멀리서만 쳐다보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가 보시고, 좀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조금 안전 장구를 잘 챙기셔 가지고 비가 온 다음 날이나 그 다음에 골조가 완료돼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공자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서로 상의를 해서 좀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명시된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도면이 있어가지고 도면에 준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명칭이 있거나 도면상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면에 마감재나 골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나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공정들은 특별하게 설계 도면에도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하고.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계약할 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에서 해달라 그러냐. 어떤 분은 건축주가 요구하면 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한 5개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건축주가 10개를 요구를 하면 조금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근 좀 굵은 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 떼운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 분리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안 하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감재가 붙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굵은 철근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떼어달라 그러면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런 거 조금 보셔가지고,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놈이 이상한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그 밑작업을 하느냐는 사전에 조금 협의를 보셔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주냐, 그렇게 접근하면 좀 안 되니까 처음부터 기준을 좀 잡고 공사를 하시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조금 줘서라도 이런 부분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작업자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면 다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했으면 저도 그냥 그만해도 되는데 어차피 한 거 한 번, 한두 번 더 시키는 겁니다. 제가 락커 들어 올라가서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이거 더 빠졌으니까 해달라. 근데 사실은 작업하시는 분도 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우가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물 셀 거 안 세고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저거 하라 그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만큼 제가 돈을 더 드리니까 아무 맛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는 기초 안에 배관이나 땅 밑에 마당 안에 배관 이런 것들은 한번 시공하고 묻어비면 끝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찍어 놓고, 그리고 시공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재나 외장재가 붙어버리면 사실은 그 뒤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딱 시기에 시간을 내서 비용이 조금 덜더라도 저는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